다음 사건은요. 은행 직원이 무려 3천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히는 2,988억이니까 2,900억이요. 충격적인 금액인 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범인은 바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지역은행의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을 한 건데요. 이 같은 혐의로 어제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5년이요. 네. 2,988억이지만 3천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개인이 3천억이나 횡령이 가능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이 씨라는 사람이 부동산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허위 대출을 실행을 하거나 또 시행사가 납부한 원리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횡령한 돈을 자기 가족과 지인 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하거나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횡령한 돈을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에 넣어두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같은 큰 범행에 공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고교 동창이자 증권사 전문 영업 직원인 황 씨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해서 빼돌린 돈이 2천억 원이 넘고요. 이 씨 혼자서 횡령한 금액만 해도 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예. 합니다. 물론 공모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박 변호사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4년간 이런 범행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뭐 하나 처리하려고만 해도 이제 수많은 서류를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화가 나는 건 사실 이런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 한 은행에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해당 은행에서 10년 동안 이런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되지만 이렇게 자꾸 금융권에서 이런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권 내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인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일일이 검증과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법은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은행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 횡령한 금액이 800억이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돈으로 그냥 뭐 흥청망청 산 것 같아요. 맞아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일단 83억 상당의 강남구의 고급 빌라를 매매를 했다고 하고요. 골프 및 피트니스 회원권이며 또 골드바이며 또 명품 가방에 신발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녀 유학비와 또 주식 투자 등에도 이 횡령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4년간 쓴 돈이 월마다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소비로 네. 쓴 돈이 7천만 원. 네,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요. 아까 친구는 물론 이 범행에 가족들도 다 가담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이 씨 가족이 이 씨의 도주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예. 먼저 이 씨의 친형이 총 44억 원 정도의 돈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이 씨가 범죄 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주고 관리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실제로 김치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김치 안에요? 네, 김치통에 그렇게 숨긴 돈이 무려 4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저기 사진이 있네요. 저렇게 네. 숨겨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주일 변호사님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또 몇 채 보유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뭐 많이 발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금품을 그러니까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이 한 3채 정도 되는데 예. 여기 안에서 발견된 것이 1kg짜리 골드바가 무려 101개. 그리고 현금만 45억 원. 현금 45억 원.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달러는 예. 5만 달러. 그리고 상품권도 4,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이 오피스텔 차명 오피스텔 3채 안에서만 발견된 게 총 147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교 동창 등 가담한 일당이 이제 7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박 변호사님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아마 이 판결 들으시면 화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이 사건에 가담한 7명 모두 실형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주범이었던 이 은행 직원 이 씨에게는 징역 35년형이 내려졌고요. 친형과 아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형과 아내는 이미 지금 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동창, 증권사에 다녔던 고교 동창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실제 3천억 원이라는 횡령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형량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라는 생각 판단이 바로 나올 수밖에 들거든요. 없는 예.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법원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해당 행위 같은 경우는 특경각법이라고 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사실상 법정형으로만 따지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로 될 수 있는 형인데요. 예. 우리나라 법원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실제 법정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형량 실제로 양형하는 데 있어서 형량을 낮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은행 하나가 사실은 잘못되면 그 은행에 예치한 사실은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경제 전체가 사실상 피해볼 수 있죠.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는 절도나 강도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무거운 범죄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이런 횡령이라든지 사기 이런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안일하게 판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 금액 정도를 훔쳤다고 하면 더 크게 이제 형이 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도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은행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BNK 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고요. 관련 임직원들의 정직 및 견책 등 징계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추징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징역 35년을 받고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했다. 이거 적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다행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로 판단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이 159억 원에 대해서 추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같은 경우 금괴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금의 가치가 굉장히 올랐죠.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는 이 재판 선고 시점으로 이 금괴의 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을 해라. 그러니까 훔쳤을 당시가 아니라 현재 당시 가액으로 다시 환산을 해라라고 해서 실제 추징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금과 관련된 건데 만약 현금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횡령한 만큼 다 토해내라고 하진 않나 보네요. 그 부분도 추징과 몰수를 다 아마 선고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추징금 중에서 금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